먼저 저희를 설명드리면 카일루아라는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와이어로 두 개의 해류가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카일루아 해변도 실제로 하와이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IT 기술과 컨텐츠 제작 기획 능력을 이런 두 가지 다른 해류를 합쳐서 재밌는 것들을 만들고자 만들어진 회사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서귀포에서 제일 예쁜 동네 월평동에서 최남단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두 가지 아까 그 기술을 접합해서 여행 성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까 태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문화 서비스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바로 내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기존의 제도에 뭔가 다른 욕망을 그리고 열정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브런치 금손 작가이신 분도 홍보팀에서 일하시다가 저희랑 함께 합류를 하게 되셨고, 또 대기업의 IT 엔지니어로 입사를 앞두고 계신 분도 제가 살짝 빼서 저희 팀에 합류를 하시게 되는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모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군에서 5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되게 특별했던 게 3년 동안은 레거시 미디어 이제 기자들을 담당하는 보직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2년은 미디어 영상팀이라고 해서 공군의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SNS 총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군대 조직이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에 이렇게 문서 양식이나 조직의 양상을 많이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기본이 있어야 됐다고들 하는데, 그 조직에 있으면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지위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지위와 책임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를 얼마나 아래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 목적을 이뤄내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그 조직 정말 좋은 그런 구조들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자신을 숨기거나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갈래로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거나 숨기게 돼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워크나 인맥 라인 같은 정치, 그리고 보고 체계 같은 상하 구조를 좀 더 어떻게 하면은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좀 우리 일하는 환경에 적용을 해서 좀 즐거운 삶을 살면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존중하고 이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리모트가 좀 방법도 되겠지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미술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계기들을 살펴보면 깃허브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커밋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제공했다는 그런 시류가 되게 많이 깔리게 됐어요. 그런 시류가 있었는데, 제가 2014년에 제가 서핑을 좋아하거든요. 서핑을 한 지 한 5년이 좀 넘었는데 제주에 왔어요. 근데 제가 했던 일들이 기자 취재 담당하고 뭐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군대라는 되게 타이트한 조직 안에서 리모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2014년 왔을 때 LTE 에그 가지고 이제 비밀 야인 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처음으로 리모트를 이제 제대로 시행해 보면서 주변 환경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시에서 살아왔지만 도시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점차 알게 됐죠. 서핑을 하고 또 제주에 오게 되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깃허브 같은 사례도 있지만, 짜임새 있는 조직을 갖게만 된다면 우리가 직접적인 사람들 참여를 통해서 책임감도 유도할 수 있고, 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좀 더 오픈해서 아까 이제 태곤님 말씀하셨던 오토매틱처럼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서 크리틱을 받고 해서 계속 진화할 수 있는 선순환 업무 구조를 만들기 위해 리모트를 적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2016년 1월에 창업을 해서 제주에 온 건 2015년 말에 왔고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제도로 리모트 적용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뭐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뭐 마케터, PM 같은 역할은 풀타임으로 리모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풀 리모트 제도를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영상 촬영이나 혹은 이제 컨텐츠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하프 리모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희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저 밑에 보시면 그 클라우드 환경을 갖춰줄 수 있는 나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조금씩 적용을 해서 저희가 촬영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주에 있지만 저희가 사옥을 제공을 하고도 있는데 촬영하고 편집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저희가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죠. 근데 그런 환경들을 어떤 플로우워크를 좀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규칙과 문화를 갖고 있어요. 뭐 실험 크리틱, 뭐 업무 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고 또 같이 논의하는 문화를 갖고 또 흡연자 같은 경우는 흡연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동기화를 반드시 문서로나 혹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대로 안건으로 올려서 이야기를 해야만 직접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규칙들을 갖고 있는데요. 왜 이런 규칙을 갖게 됐는지 실제 좀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주가 되게 BPM이 낮아요. 제 심장 박동을 서울에서 있었던 것과 이제 제주에서의 그 경험들을 비교해 본다면 서울에서는 한 100 안쪽에 한 90 정도였다면 제주에서는 한 7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간도 되게 느리게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팀원 같은 경우는 4명은 지금 제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1명은 또 서울에서 일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제주도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근데 혼자 일하거나 제주 같은 낮은 BPM의 장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뭐랄까 처지게 돼요. 내가 그냥 게을러지는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1회 알로하 게더링이라고 해서 동종업계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테크 스타트업이나 뭐 제조업에 뭐 현대자동차 이런 곳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관심사를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한 20명 정도 규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오픈 컬리지라고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기반을 자리 잡은 이제 스몰 세미나 같은 그룹이 이제 제주도 중문 저희 옆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그런 작은 스몰 세미나 그룹들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저희 팀원들이 좀 더 새로운 정보도 습득하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프로 서퍼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프로 서퍼로 활동하는 친구가 저희랑 서핑하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서핑 영화도 보면서요. 뭔가 서핑에서 느낀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접점에서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또 터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는 상대하고 일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토매틱에서 많이 참고를 하기도 했지만 분기 1에는 모두가 모여서 되도록이면 모두가 모여서 레저를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솔루션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사나, 슬랙, 구글 수트나 행아웃, 리얼타임 보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리얼타임 보드를 쓰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너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난 그림으로 설명하고 싶어. 나는 문서로나 혹은 뭐 이렇게 체계화된 방식 텍스트로 설명하는 게 싫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서 나서는 거죠. 병합이 잘 되는 것, 그런 뭐 신뢰도 이런 것들도 다 체크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한, 좀 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가운데 있는 게 리얼타임 보드라는 솔루션인데 이 그림으로도 타블렛에서 바로 그릴 수 있고 저희가 미리 프리셋으로 정해진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을 표를 직접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콜lab인가요? 그런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저희는 되게 재밌게도 이 회사 친구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사용한 사용자다 보니까 직접 러시아에서 놀러 왔어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같이 제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서핑도 같이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와이어 프레이밍 할 때 이 솔루션을 쓰는지 자기네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주겠다는 그런 교류를 갖고도 있습니다. 2년 정도 지금 한 1.10개월 정도 진행을 해온 그 리모트 솔루션 진행을 해왔는데요. 가장 힘든 부분이 일정 관리의 어려움이었었어요. 제가 장교를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쪼아보기도 했고 풀어줘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들 어떻게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PM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물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저희 개발자보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항상 체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최대한 제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그런 어떤 감각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PM으로서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모듈화하고 그리고 또 일정을 조율하고 또 개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해결책을 갖게 됐고요. 저희가 팀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제 각 팀의 인원들이 증가하게 됐는데 그 팀의 안에 순환제라든지 혹은 지정제로 리더를 뽑게 돼서 그 리더가 그 안에서 나온 안건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사람들하고 좀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리모트가 회의가 길어지면 되게 지루해지고 텐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정 관리의 어려움을 좀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기화의 방식도 어느 정도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자유롭게 다들 비동기화의 방식으로 각자의 시간에 일을 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미팅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는 양일성이라서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일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 간에 크로스 체킹해야 되는 바로바로 크로스 체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그 DHH 그분한테 제가 리모트 책을 읽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크로스 시간 1시간이라도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하고 개발자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두 사람 간에 이제 크로스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이제 커멘트를 날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구조를 만들고 또 업무 분야 간의 구조를 좀 더 이터레이션 할 수 있도록 좀 체계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든 일들은 온라인 협업 솔루션 안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비동기화로 인한 폐해를 조금 더 동기화시키면서 그 조율점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평가 말씀을 센터에서도 많이 부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특별한 평가 시스템은 없고 대신에 실험을 많이 저희는 하고 있어요. 컨텐츠적인 새로운 방식을 실험을 하고 또 개발적인 관점에서 컨텐츠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점을 도와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험을 많이는 하는데 실험은 사실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정도 중요한데 실험하고 나서 그 검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그대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잘 분석이 돼서 나중에 다른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아카이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아는 마케팅 분야의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CPC나 이런 것처럼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체계화해서 각 분야별로 쓸 수 있는 정상적 데이터를 정량화시킬 수 있는 KPI를 발굴해 보자라고 하는 점들을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크리틱 문화를 좀 더 기준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서로 까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까다 보면은 새로운 업무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까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게 할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조금 더 기준을 텐션 좀 떨어지는 수준이더라도 기준을 나눠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크리틱을 통해서 새로운 제안점이 나왔을 때 회사 차원에서 인력을 더 보완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점에 대한 적용 기회를 좀 더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리모트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대표의 욕심으로 인해서 리모트가 되게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맨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 프랑스나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 날리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절대 카톡을 쓰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메신저를 쓴다거나 아이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쓴다거나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하기는 하죠. 근데 제가 카톡을 쓰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카이빙을 할 수도 없을 거고 업무적으로 그리고 또 업무 시간 자체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리모트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랙을 무조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용도로 저희 업무 용도로는 슬랙 또한 그 노티피케이션 받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설정해서 그 안에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밑에 리모트 근로자 해가지고 각자의 스케줄들을 올려놓은 것인데 그 시간들에만 슬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서로 크로스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부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한번 권고사직 사례가 있을 뻔해서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혼난 건 아닌데
너네 어떻게 뭐 하고 있냐 라면서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표준 근로계약서를 쓸 때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하는 시간 그리고 휴가 가는 날짜 이런 게 법정 시수를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일과 휴가 섞어서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휴가만 가든지 리모트를 하지 않던지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심지어는 컨텐츠 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주에 와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사업도 제공하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맨날 일하면서 같이 살기도 하니까 맨날 일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하고 좀 더 법제화하고자 노력은 하고 싶은데 그게 저희가 지금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노무사분한테는 일단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잘 작성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9to6로 적어보기는 했습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는 회사의 일정을 뭐 크런치 기간이 있다면 미리 더 알려줘야 되고 또 회사 일정이야 마일스톤이나 로드맵 상에서 미리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게 맞는데 4주 전에는 회사 일정을 다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휴가를 가던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던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캘린더에 같이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업무에 따른 자유휴가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원하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찾아서 하는 게 정말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휴가를 가더라도 내가 휴가를 가야 되나라는 질문도 마찬가지고 한 12년 이상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정말 이걸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처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아사나 같은 경우는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잘 정리된 솔루션인데 저희가 이제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의견을 내는 사람은 너무 잘 내는데 안 내는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저희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은 건 아니에요. 리모트를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이. 하지만 저희랑 같이 함께 이 가치를 향유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정말 옳은 거고 저희가 타겟팅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견 내지 않으면 이 집단에서 커리어의 입장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갖고 저희는 콜라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뭐 인재를 더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노동력을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제일 가치는 함께 가치를 향유할 사람을 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콜라보를 직접 진짜 1주에서 뭐 혹은 3달 이상까지 함께 하면서 저랑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콜라보 기간에 적절한 프로젝트를 나눠서 진행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간을 보는 거죠. 너네 사실 이런 좋은 얘기만 하는 회사였는데 내가 한 3달 일해보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나랑 정말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리모트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풀타임으로 리모트가 아닌 진짜 이제 출퇴근을 할 수도 있겠어 라는 조율의 과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합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저희도 개발자 채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런 콜라보 과정을 통해서 조금 그 난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경영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휴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휴가라는 관점을 자꾸 휴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휴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저는 다른 대표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좀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는데 대표는 혹은 경영자는 회사의 철학적 가치 그리고 뭐 외적인 조율 그리고 내적인 배려 그리고 뭐 물씬 양면 이렇게 돈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복지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더 많이 내려놓고 팀원의 입장에서 의견에 참여하고 조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뒤집힌다면 사실 리모트는 본인이 좋은 말을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간다면 리모트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양태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일이 안 풀리면 바로 전화해서 콜해서 새벽에 전화를 한다거나 불러낸다거나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에 입각한 업무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쪼개서 잘 아카이빙해서 다음에 할 일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일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각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만 생각하지 않는
전대를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왼쪽이 국제우주정거장의 첫 번째 모듈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두 번째 모듈인 유니티라고 하는 모듈인데 저희는 아직 첫 번째 모듈의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리모트 왜 하는지 저희도 그 의미를 찾고 싶고 또 더 많은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또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것들 많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혹은 사내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팀원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 제가 잘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많이 까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